안녕하세요, 오렌지 커스텀입니다. 오늘도 편집 없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터보형이랑 같이 시승을 했던 BMW XM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이제 오디오랑 방음을 하기 위해서 입고를 하셨는데, 차주분께서 이제 순정 오디오가 BMW가 들어가 있는데, BMW 중에서 그러니까 바우어 앤 윌킨스 중에서 가장 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서 오디오 작업을 의뢰를 해주셨고, 요즘에 이제 이 차를 타는 차주분들이 어떤 분이냐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도 살짝 오픈을 해드리면, 이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IT 업계 대표님이고 연매출이 한 1,200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매출에 비해서 차가 조금 검소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차를 제가 시승을 해봤는데 시승기에 대한 부분도 좀 오픈을 해드릴 건데, 이 차는 진짜 돈이 보통 많으면 안 되고 정말 용기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 가격이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좀 옵션을 어떻게 넣고 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차주분은 이제 레인지로버처럼 굉장히 편안한 차를 타느냐, 아니면 돈을 조금 더 추가해서, 조금은 아니죠, 1억 정도 추가해야 되니까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출고하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레인지로버는 너무 심심할 것 같고, 이 차주분 30대이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심하실 것 같고, 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약도 안 받고 구하기도 힘들고 또 피를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엔 그냥 당장 살 수 있는 BMW XM을 한번 적당히 편하면서도 재밌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심정으로 이 차를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이 차가 굉장히 재밌는 게, 디자인이 사진으로 봤을 때 정말 이상하게 생겨서 못생겼다는 평이 정말 많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검은색 완전히 흑간지 모델을 보니까 나름 봐줄만 합니다. 보다 보니까 약간 어디서 많이 봤던 디자인들이 좀 눈에 띄는데, X7이랑 컬리넌을 약간 닮은 그런 디자인이 이 프론트에 좀 녹아져 있고요. 그리고 언뜻 이렇게 쑥 보면은 미니쿠퍼 느낌도 살짝 납니다. 이 전면부는 그래도 이 차가 BMW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측면 휠 같은 경우에도 약간 컬리넌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요 M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을 한번 열어서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본닛은 여기서 두 번 여시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무겁습니다. 네, 바로 이 엔진. 전 이 엔진이 왜 이 차에 이렇게 쓰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엔진이 BMW M5에도 들어가는데요. M5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한 620, 30마력 정도를 내어주고 제로백이 3.3초를 낼 만큼 굉장히 강력한 8기통 4.4 트윈터보 엔진이거든요. 근데 BMW XM에 적용됐을 때는 하이브리드,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 차거든요. 요 엔진에다가 모터랑 배터리를 합산해 가지고 엔진 출력 같은 경우에는 한 130마력 정도 디튠해서 490마력 정도 되고, 그리고 모터 같은 경우에는 한 150마력 정도 되는 걸 합산해서 650마력 정도로 결국에 만들긴 했는데, 이 차 제로백이 4.3초밖에 안 됩니다. 650마력인데 불구하고 4.3초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차량의 공차 중량이 2,750kg 정도 됩니다. 사람이 다 타서 이제 총 중량 짐까지 실으면 여기 적혀진 그 무게를 보니까 3톤, 3,000kg이더라고요.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비슷한 출력대의 차량이 우루스거든요. 우루스 퍼포먼테 같은 경우에는 2,150kg밖에 안 돼요. 이 차랑 거의 600kg 차이가 나니까, 제로백이 이 차보다 출력이 650마력이라서 거의 같거나 조금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3.3초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몰라도 출력이 4.3초입니다. 그 출력에 비해서 차가 굉장히 굼뜨다는 뜻이죠. 실제로도 이 차를 제가 타봤는데, 물론 500km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차를 타서 제대로 된 그 고속 출력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같은 길을 그 우루스 퍼포먼테랑 같이 오르막을 가봤거든요. 풀악셀을 밟았는데, BMW 타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풀악셀을 밟아도 BMW는 원래 길들이가 되던 안 되던 RPM이
풀로 끝까지 치솟지가 않습니다. 한 보통 4, 5천 정도의 최대 그 토크랑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모터랑 같이 돌아가는데, 생과계로 굉장히 좀 M 엔진이라고 했는데, M이라고 했는데 나가는 게 좀 답답해서 이 차 왜 이렇게 답답하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의 생각은 이 엔진이 600마력 이상 세팅이 되는 엔진인데 이렇게 130마력까지 낮춰갖고 디튠해서 이 차를 지금 출고한 이유가, 그 라벨 레드라고 해서 이 고성능 버전이 하나 더 나온다고 합니다. 한 750마력에서 800마력 정도 되고 가격도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게 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아마 3초 초중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아마 감안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고, 이 차는 약간 좀 차주분이 시승기도 맡겨주셔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전 개인적으로 약간 이 차는 좀 과도기적인 그런 면이 좀 있는 그런 시험적인 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모터가 달리면서 그 충전을 완충을 했을 때 이게 30kW 정도 되는 모터 배터리가 달려 있는데 한 65km 정도 배터리만으로도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연료적인 부분에서 좀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좀 연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승차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 차를 원하시면 레인지로버를 사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레인지로버도 이제 숏바디 530 모델을 탔었었는데 걔나 얘나 나가는 건 솔직히 좀 비슷해요. 그 레인지로버 P530에 들어간 그 4.4 그 8기통 엔진도 요거랑 같은 이제 엔진인데, 요거보다 출력은 더 높게 세팅돼 있어요. 530마력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참고로 2024년부터는 레인지로버 모델들도 기존의 530 모델들이 안 나오고 모터를 같이 이제 넣은, 아마 얘랑 같은 기술력으로 만들 것 같아요. 껍데기만 다르고 아마 레인지로버랑 똑같은 그런 느낌인데 모터랑 엔진을 같이 합산해서 나오는 하이브리드 모델들만 이제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기존에 전기 모터가 안 달린 차를 사신 분들은 조금 억울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부 디자인은 솔직히 말해서 국산차 소렌토인가 뭐 산타페, 차 이름 잘 몰라서 그런데 약간 요 라인이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뒤에는 BMW 같지가 않고 뭔가 좀 다른 회사에서 만든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BMW에서 아마 요즘 나온 차 중에서 유일하게 BMW 엠블럼을 뒤에다 붙이지 않은 차라고 하고요. 대신 저기 유리에다가 BMW 로고를 이렇게 박아놨다고 합니다. 뒷모습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약간 카니발도 닮았고요. 국산 SUV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나마 좀 이쁜 거는 여기 테일 램프가 BMW iX랑 조금 비슷해서 저는 요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좀 디자인 중에서 굉장히 심각한 디자인이 있죠. 후면부에 세로로 되어 있는 요 머플러, 요 진짜 머플러인데 이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가 조금 더 멋있습니다. 요 안에 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예쁘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뒷모습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르스랑 타이어 이 재원, 휠 재원이 한 치수씩 다 낮습니다. 전면 같은 경우에는 22인치에다가 이제 275 사이즈를 쓰고 있고, 후면 같은 경우에는 315 사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SUV들 중에서 굉장히 스펙이 고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6P가 들어있고 뒤에는 1P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이브리드 앞쪽 충전구 꼽는 위치입니다. 다음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실내는 BMW iX에서 보여진 굉장히 좀 뭔가 좀 전기차스러운 그런 디자인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BMW랑 전기차 i 시리즈를 약간 혼합해 놓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아이고, 네. 여기 도어 디자인. BMW X7이랑 거의 비슷하고 실제로 이 차는 X7 바디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구엔 윌킨스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요 트림이 저는 좀 국산차 약간 엔트리 모델들이 자주 이제 활용하는 트림이거든요. 요게 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포칼 스피커 내장해서 이제 세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가죽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가죽인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냄새도 좋고. 네, 시트는 개인적으로 되게 편한 것 같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BMW 일반 M 차종에 들어가는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됐고, 요즘 신형 BMW에 들어가는 요 액정, 이 넓은 와이드 액정이 이제 하나짜리죠. 요게 이제 적용이 됐고, 대시보드도 조금 예쁘게 디자인이 됐어요. BMW 5 시리즈에 적용되는 요거 아래로 이렇게 확 떨어지는 디자인도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보시면은 기어 셀렉트도 M처럼 이렇게 수동 느낌으로 세팅됩니다. 요거는 시동 온 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다음 뒷자리, 일단 물리적인 거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약간 iX랑 조금 비슷한 선상에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고가 생각보다 좀 높은 편인데 이 발받침대가 없다 보니까 좀 키가 크신 분은 타기 나쁘지 않은데 키 작은 사람은 타기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타보겠습니다. 네, 화면 돌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네, 제가 좀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요. 일단 제 키가 180인데 앉은 키가 이제 되게 크다 보니까 웬만한 차량들은 거의 다 천장에 머리가 닿는 편입니다. 근데 이 XM 같은 경우에는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남습니다. 그만큼 청구가 이게 높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등받이 리클라이닝 기능은 없지만은 딱 탔을 때 되게 고급 소파에 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도어를 닫으면 여기 도어 보시면 도어 트림이랑 시트랑 라인이 이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딱 끊긴 디자인이 아니라 이게 뭔가 감싸주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이렇게 하면은 어깨랑 이런 쪽이 살짝 받쳐진다. 근데 이제 덩치가 굉장히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쪽에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게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6인승이나 7인승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답답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여기 위에가 썬루프가 없고 여기 막혀 있습니다. 그냥 완전 통짜로. 그리고 그냥 앰비언트로 돼 있고 여기가 음각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그냥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막 이렇게 볼록볼록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날씨 좋은 날 타고 갔을 때 이 광활한 이제 요 천장 부분이 썬루프가 아니라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 것 같고요.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 또 차주분이 넣은 골프백이 있어서 트렁크 사이즈를 쉽게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가 트렁크가 생각보다 겉에서 봤을 때는 넓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겠지만 트렁크가 되게 좁습니다. 좌우로 폭이나 뭐 높이 이게 생각보다 좁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이 바닥까지 이만큼 배터리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뒤에가 굉장히 무겁겠죠. 뭐 무게중심 측면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BMW는 잘 만드니까 또 5대5 배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트렁크 공간이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협소하다는 게 이 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정말 좀 독특해요. 그냥 엔진만 넣고 모터랑 배터리를 빼고 그냥 650마력 정도로 차라리 세팅을 했으면 제가 봤을 때 3초 후반대까지 분명히 끊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터랑 엔진을 굳이 결합을 해가지고 트렁크 공간 다 잡아먹고 무게 올라가고 차는 또 잘 안 나가면서 연비는 조금 좋아졌지만은 이런 2억 2천만 원짜리 차를 타시는 분들이 그 연비 때문에 이 차를 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차는 정말 여러 가지의 굉장히 좋은 재료를 많이 썼지만 뭔가 이게 얻은 것도 별로 없으면서 물리적인 부분이 너무 무거워지다 보니까 잃은 게 많은 그런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요 UI랑 그리고 배기음 요 부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브레이크 밟고, 이거 돌아간다. 오, 소리가
뭐 한스 짐머 거기서 나온 그 IX 탔을 때 약간 그 느낌의 소리가 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시야 이제 눈 위치를 감지해서 얘가 이제 AI처럼 뭐 하여튼간 봐주는 게 있을 거예요. 다양한 뭐 졸거나 이러면은 얘가 좀 해줄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문 닫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뭐 서스펜션이라던가 스티어링 휠 같은 부분을 이제 컴포트랑 뭐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바꿔서 쓰실 수가 있는 메뉴가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고, 조금 아쉬운 거는 IX 때도 조금 느꼈지만은 요 모든 앱을 눌렀을 때 보시는 이 아이콘들이 옛날 BMW 그 옛날 윈도우 막 3.0 시절에 느꼈던 그런 디자인에다가 정말 좀 조잡합니다. 이게 뭐 하나 찾으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이 UI는 나중에 뭔가 좀 OTA로 아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건 아마 타시는 분들도 좀 불만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카본이 다 적용이 돼 있는데 생각 외로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고요. 요번에 이제 포칼 스피커 작업하면서 BMW 오디오의 순정 앰비언트 이 부분도 전부 다 살려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동이 안 걸려 있는 상태인데 요 스포츠로 바뀌어야 이제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래도 걸렸다. 걸렸습니다. 이제 네, N단으로 놓고 배기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이게 안에서 들었을 때보다 밖에서 들었을 때 배기음이 생각보다도 좀 짜릿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탔을 때 생각보다 많이 단단해요. 우루스보다 얘가 더 단단해요. 그래서 이 차를 데일리로 타기에는 조금 많이 단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그리고 배기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로만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조용하게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경쟁 모델은 뭐 레인지로버 차종이나 아니면 뭐 G바겐이나 요런 2억 초중반대의 아마 차들이 될 것 같은데, 이 차는 정말 용기가 있어야 되고 BMW의 신기술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한번 타서 사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오 튜닝된 음질 한번 살짝 들어보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